루피는 현재 사왕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루피는 전성기를 맞이 않았으며 성장을 마치지도 않았는데요. 보통 원피스의 강자들의 전성기가 최소 30대에서 늦으면 50대인 경우가 많은데 루피는 현재 고작 19살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루피는 2년 만에 이스트블루급 강자에서 상황급 강자로 성장할 만큼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기에 최종 시점에는 해적왕 로저는 물론이고 논해급 강자인 조이보이와 이무마저 넘겨버리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루피는 폐왕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이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며 폐왕색 패기를 전투 내내 두르며 전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의 각성도 이뤄냈기에 흠잡을 것 없는 패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라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하며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각성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렇게 최종 시점에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패기, 전투 능력 모두에서 정점에 오른 약점이 없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루치가 베가펑크를 암살하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오게 되었고 루피는 베가펑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마치 UFC를 관람하듯이 전광판을 통하여 루피와 루치의 대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뭐야 저거 저랬었나 로브루치 라고 말하며 루치를 보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샤카 역시 희귀한 케이스군 엄청난 스피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브루치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루치는 악마의 열매 각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졌으며 주변에는 마치 구름과도 같은 무언가가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각성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에게 밀짚모자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더 강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물계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눈에 띄게 변한 인물은 기어5를 사용한 루피,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카이도우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센고쿠, 마르코, 야마토 등도 동물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모습이 변하긴 하나 이들은 아직 악마의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동물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크게 바꾼 이들이 모두 세계관에서 정상급 전투력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루치 역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니카로 변신한 루피를 상대로도 꽤 오랫동안 합을 주고받는 모습과 주먹을 대등하게 섞는 모습을 연출하며 루치 역시 해군 대장에 준하는 강자가 되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하나인 샤카는 에그헤드 섬이 미래의 섬이 아닌 과거의 섬이라고 말해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모두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샤카는 아직까지는 가설이라고 말하였으며 자신들이 세운 가설을 계속하여 말해줍니다. 샤카는 일찍이 고고하게 목숨을 건 남자가 그 왕국을 비밀리에 기록했고 그것은 어느 장소에서 발견된 기계가 제조된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그 기계는 공백의 100년에 만들어진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샤카는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지? 기억해내기 고통스럽겠지만 22년 전 너의 고향 오하라는 버스터콜로 괴멸했다. 나는 오하라가 그 왕국의 정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버스터콜이 발동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백의 100년이란 일찍이 존재했던 고도 문명의 어떤 왕국과 20개 왕국의 전쟁의 역사, 전쟁에서 승리한 20개의 왕국은 그 후 세계 정부를 만들어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떤 왕국의 사상을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워 없앴다 라고 말하며 공백의 100년의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와 대립한 왕국은 정황상 조이보이의 왕국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20개 왕국은 현 천룡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선조와 임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밀짚모자 일당은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의 진실을 들어버렸기에 대부분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는 못 들은 거야, 뭘 마음대로 씨부리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고 샤카는 아직 가설이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나름의 위로를 건넵니다. 그리고 샤카는 하지만 니코로빈, 오하라가 만일 그 가설로 인하여 사라진 거라면 그건 정부가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 게 아닌가
라고 말하며 정황상 자신이 말한 가설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당신은 어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오하라의 학자들은 귀중한 자료들을 연구한 끝에 가설을 세웠어. 당신 정도의 지위가 있다면 정부로부터 듣게 되는 거야. 라고 물으며 아직은 베가펑크를 경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아니 모두 똑같다.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한들 나 역시도 입 밖으로 꺼내면 제거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당황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왕국에 대해 조사한 거지? 온 세상에서 긁어모은 오하라의 문헌들은 이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오하라의 의지는 살아있다. 몇 달이 지난 이후 나는 비밀스레 오하라로 향했다. 죽어버린 클로버 박사와 친분이 있었기에 추모라도 하려고 말이지. 그는 공백에 100년에 집착한 고고학자로 해군으로부터 체포와 탈옥을 10번이나 반복하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에게 감명받은 고고학자들이 오하라에 오게 되었고 오하라는 고고학의 성지가 되었다. 그리고 오하라에 도착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버스터콜로 인하여 불바다가 된 섬에 학자들은 끝까지나마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재산을 지키고 죽었다. 무지한 병사가 본들 그 가치를 알아챌 리가 없었다. 즉 오하라의 승리다. 라고 말하며 오하라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보존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베가펑크가 입수하며 베가펑크 역시 세상의 진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하고알과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고 로빈의 어머니가 목숨을 걸어가며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를 우리들이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에그헤드 섬에서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진행되던 와중에 세라핌들이 나타나 계속하여 사이포폴 요원들을 공격하였고 세라핌 미호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사이포폴 요원들을 손쉽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라핌 징배는 징배의 고유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징배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한다면 세라핌 징배는 지면을 마치 물처럼 바꿔버린 이후 해류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프랑키는 당황하며 그 능력이라고 베가펑크 그 꼬맹이 징배의 능력 헤엄 열매의 능력이잖아 라고 말하며 세라핌 징배가 사용하는 능력이 세뇨로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세상에 같은 능력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기에 세뇨로가 죽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자신이 인공 악마의 열매를 제작했다고 말하며 세뇨르가 죽지는 않았으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 세라핌 행콕이 나타나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과 세라핌 쿠마가 나타나 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라핌들 역시 본체의 악마의 열매 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세라핌 행콕에게 징배가 참으로 친절한 행콕이구나 그래 고맙다 라고 말하자 세라핌 행콕은 부끄러워하며 무엄하다 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왔기에 세라핌에게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본체의 성격을 따라간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는 로키포트 사건 당시 하치노스 섬의 주인이었던 왕직을 격파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티치는 코비의 도움을 받아 하치노스 섬의 주인이 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티치는 코비를 납치해버렸고 현재 코비는 티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치와 코비는 아마존 릴리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곳에서 보아 행콕을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코비는 티치에게 납치당했다기보단 협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어쩌면 코비는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티치와 동행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비의 절친 헤르메포도 아직은 코비의 정확한 목표를 알지 못하였기에 코비가 티치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였고 프링글스 소장과 돌 중장에게 코비를 구출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왕이라 불리는 검은 수염의 아지트를 침공하면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당연히 이를 거부하였으며 헤르메포는 에그헤드 섬에서 세라핌을 데려가서 검은 수염 해적단을 토벌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링글스 소장은 우선은 드레이크와의 통신이 먼저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헤르메포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드레이크와 코비는 기밀 특수부대 소속이며 주 업무가 잠입임을 고려하면 코비를 구하자고 하는데 드레이크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아 코비는 납치당한 게 아니라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릴리스와 함께 베가펑크의 연구소로 들어가는 도중에 릴리스와 길이 어긋나버리게 되었고 그곳에서 징배와 비슷하게 생긴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멜진모자 일당은 이를 신기하게 보며 여러가지 가설을 세웠고 징베와 비슷한 무언가가 징베의 자식이거나 징베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렸거나 그냥 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징베를 닮은 무언가에게 야, 넌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징베를 닮은 무언가에 뒤에 세라핌 공사라는 문구가 적혀있기에 징베를 닮은 무언가는 징베의 세라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디가 징베에게 소리친 이후 프랑키는 이 자식 어린아이 모습인데 징베랑 덩치가 비슷해 라고 말하며 세라핌 징베가 외형만 어릴 뿐 크기는 오리지널 징베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안 좋은 예감이 드는군, 파시피스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징베는 손에서 에너지파를 뿜어내버렸고 멜진모자 일당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솝은 속았다, 정부 사람에게 환영받을 리가 없었어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그러니까 징베의 클론 병사라는 거지, 어린애라서 공격을 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말하며 우물쭈물거렸고 세라핌 징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나미 싸울까? 라고 물었고 나미는 우선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우스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기에 제우스는 앞으로 빅맘의 호미즈가 아닌 나미의 동료로 활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징베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우솝은 능력자라고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헤엄헤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지상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빠른 속도로 다가와 나미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나미는 징베 라고 말하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분노한 쌍디는 설령 니놈이 징베라고 해도 사형이라고 말하며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세라핌 징베를 공격합니다. 또한 로빈 역시 나도 찬성이야, 방금 건 절대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며 히간테 플루르를 사용하여 세라핌 징베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세라핌 징베는 쌍디와 로빈의 공격을 여유롭게 파괴한 이후 곧바로 로빈을 공격하려 했고 우솝은 필살 초록성을 사용하여 세라핌 징베를 잠시 묶어두는 데 성공하였고 징베의 위협으로부터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